그런데 이런 희생적인 결정을 끝까지 밀어붙이게 만든 힘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결국 원래 귀멸의 칼날 무이치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했는데 프로젝트 헤일 멜리를 너무 재밌게 보고 와서 급하게 노선을 틀게 됐습니다. 전 솔직히 문학을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그리면서 읽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프로젝트 헤일 멜리를 처음 봤을 때도 첫 문장 근처에서 접었습니다. 2+2는 무엇입니까? 를 보고서 사지 씨발 뭐 이런 걸 물어보냐 싶었거든요. 숫자 나오면 머리가 아픈 숫자 스파이크 현상이 있어서 제 첫인상은 최악이었습니다. 나쁨이었어. 근데 이번에 영화가 나온 겁니다. 원작도 제대로 안 봤고 예고편도 안 봤어요. 그런데 마치 어택당이 찍힌 것 마냥 누가 저를 조종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홀리듯이 예매를 했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어. 정리하자면 휴머니즘과 낙관주의가 적절하게 섞인 SF 영화 슈퍼 프렌드십에 대한 영화였던 거야. 영화를 보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간관계는 또 어떻게 맺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영화 유튜버도 아니고 이미 다른 분들이 설정 정리를 오마카세처럼 다 해주셨을 거라 이 영화를 보고 제가 느낀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영화를 이미 보신 분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거라 스포가 있으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오신 뒤에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헤일멜리에서 헤일멜리는 미식축구에서 경기 종료 직전 성공 확률이 극히 낮지만 역전을 노리고 던지는 최후의 도박성 롱패스를 의미하고 이처럼 지구는 존망 위기였습니다. 정체불명의 미생물 아스트로파지가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태양의 강도를 떨어뜨리고 있었고 그 결과 지구에는 빙하기가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지구 온라인 종료 직전이었죠. 그런데 인류는 아스트로파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밝기가 그대로 유지되는 타우스티라는 행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 어딘가에는 아스트로파지의 번식을 막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12강년 떨어진 우주를 떠나 그 해답을 찾아오는 작전, 바로 인류를 구하기 위한 최후의 도박이 프로젝트 헤일멜리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프로젝트 헤이멜리고요. 사실 이 작전은 필연적으로 참여자가 죽게 됩니다. 달도 아니고 가는 데만 몇 년이 걸리기도 했고 자원도 한정적이었기에 성공해도 귀환이 불가능했습니다. 편도행이었으니까. 지구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우주행 편도 티켓은 사실상 우리 대신 죽어줘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생명을 구하는 희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진격에 관해서 논란이 되기도 하고 수정되어 없는 대사이지만 우리를 위해 학살자가 되어줘서 고맙다라고 아르민이 에렌에게 말하는 것처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죽이든지 자신이 죽든지 역설적으로 생명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선택을 하냐 등 떠밀리냐의 차이일 뿐이죠. 혹은 그냥 가만히 멸망을 기다리든가. 저는 프로젝트 헤이멜리가 바로 그런 잔인한 선택에서 어떻게 인간이 남을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해피하게 살 수 있을까란 질문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인공 그레이스는 코마 상태에서 깨어나 기억을 잃은 채 자신이 우주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른의 사정으로 과학자에서 중학교 교사로 밀려난 사람, 연인도 가족도 친구도 딱히 없는 사람, 그래서 이름을 남기고 인류도 구한다는 대의 명분에 스스로 올라탄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기억이 하나씩 돌아오죠.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레이스는 끌려가다 보쌈당해 우주선을 태워졌고 의식과 기억까지 잃은 채 타인의 강요로 지구를 구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레이스가 중간에 작전을 던질 줄 알았어요. 복수심 비슷한 감정으로 트롤할 줄 알았거든. 왜냐하면 그레이스는 처음부터 스스로 생명을 건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여기서 저는 에렌과 그레이스의 차이가 굉장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에렌은 미카사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하고 두려워할 정도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미카사, 아르멘, 히스토리아, 리바이처럼 자신이 소중하게 여긴 사람들이 오래 살다가 편하게 죽기를 바랬고 그래서 결국 땅울림이라는 끔찍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 끝에서 에렌은 미카사에게 목이 베이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물론 에렌의 선택이 정당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희생적인 결정을 끝까지 밀어붙이게 만든 힘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결국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라톤의 향연에서도 사랑은 사람을 죽음까지 강행하게 만드는 힘으로 나오듯 누군가를 위해 스스로 던지는 행동의 중심에는 결국 타인을 향한 감정이 깔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에렌과 헤일멜리호에 강제로 탑승하게 된 시점의 그레이스의 차이죠. 에렌은 소중한 사람을 위해 움직였지만 그레이스는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스트라트가 당신은 할 수 있다고 말해도 정작 그레이스에게는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한 타인이 없었죠. 그래서 하기 싫었던 거고 저는 인간이 정말로 자신을 던지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위한 마음 깊이 소중하게 여기는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키의 등장은 그레이스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레이스는 소중한 사람이 없어서 회피를 했고 결국 강제로 작전에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키와 함께 협업하고 같이 생활하고 티키타카를 주고받으며 우정을 쌓아가죠. 지구로 귀환하던 도중 로키의 생명이 위험해질 거라 판단하자 그레이스는 다시 로키의 우주선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선택은 헤일멜리오에 강제로 탑승됐던 초반의 그레이스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었으니까. 처음에는 타인의 강요로 희생을 떠맡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 의지로 희생을 선택한 거잖아요. 결과만 놓고 보면 로키가 이미 죽었을 수도 있고
있고 혼자서 버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괜히 간 선택이 될 수 있었고 개죽음이 될 수도 있었죠. 그런데도 그레이스는 그 가능성을 계산기처럼 따지기보다 소중한 존재를 외면하지 않는 쪽을 선택을 합니다. 앤디 웨어가 하고 싶었던 말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레이스가 처음부터 히어로는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는 처음부터 히어로가 아니지만 소중한 사람이 생기면 우리는 히어로가 되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나의 자유의지로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그때부터 인간은 조금씩 히어로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에서 올마이트가 이즈쿠에게 너는 히어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결함이 많고 겁이 많고 흔들리더라도 서로를 위해 손을 내밀기 시작하면 결국 누군가를 구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의지대로 서로의 고향인 지구와 에리드를 구해낸 것처럼 각자의 자유로 서로를 돕고 인류애를 챙긴다면 충분히 현실적인 희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저는 이 영화가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인본주의를 로키라는 캐릭터를 통해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 속으로 돌아가 보면 헤일 멜리호에는 원래 그레이스 말고도 2명의 탑승 임원이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죽고 결국 그레이스는 혼자서 작전을 수행하게 되죠. 이때 극심한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커녕 대화를 나눌 사람조차 없었으니까. 만약 그레이스가 기억을 다 찾았는데 혼자였다면 작전 수행했을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전 미드 오픈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한 외계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외계인의 우주선은 그레이스의 우주선에 접근하고 마치 DM을 보내듯 끊임없이 소통하려는 시도를 하죠. 그래서 둘은 결국 대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사정도 사실 비슷했죠. 아스트로파지 때문에 자기 행성 역시 망가지고 있었고 22명의 동료들과 함께 왔지만 결국 모두 죽고 혼자 남았던 거예요. 그레이스는 이 외계인에게 돌처럼 생겼다는 이유로 로키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영화는 여기서부터 버디 무비 같은 인간적인 온도를 띠게 만들죠. 전 이게 정말 참신했습니다. 보통 SF에서 외계인은 인간을 적다는 존재로 그려질 때가 많잖아요. 본능만 남은 위협적인 존재로 나오거나 고도화된 문명을 가졌지만 결국 인간과 충돌하는 존재로 설정되긴 하죠. 그런데 프로젝트 헤일 멜리는 외계인을 적이 아니라 파트너로 둡니다. 그레이스의 곁에서 같이 농담하고 같이 버티고 우정을 쌓아가는 존재로 그리죠. 저는 여기서부터 이 영화가 SF를 넘어서 관계와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왜 작가는 로키라는 서브 주인공을 굳이 뒀을까? 저는 로키와 그레이스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소중한 사람의 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하기 위해 긍정적인 영향력이 어떻게 타인을 바꾸는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선 그레이스는 과학자이고 교사이지만 로키는 엔지니어였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포지션이었고 그레이스는 학생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혼자였죠. 그래서 헤일 멜리 작전에 강제로 참여하게 됐을 때도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거라고 체념을 하죠. 반면 로키는 달랐습니다. 로키에게 오랜 시간 함께한 연인이 있었고 이 연인을 그리워했고 작전을 끝내고 반드시 돌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로키에겐 있었습니다. 그레이스에게는 뒤가 없었지만 로키에겐 뒤가 있었으니 그레이스의 뒤를 만들어주기 위해 설정된 인물이 로키가 아니었을까? 작가의 앤디 위어의 인터뷰에 따르면 인간은 서로 돕고 도와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로키라는 인물을 설정하여 희망이 거의 남지 않은 우주 한복판에서도 서로 돕고 또 도우며 낙관주의를 피워낼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 하필 로키는 돌로 이루어진 외계인일까? 보통 외계인을 세팅하면 인간처럼 생겼을 때도 있지만 진짜 개족 같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귀염뽀짝하게 생겼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로키는 무기질의 돌처럼 생겼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외관만 보면 징그러운 거미처럼 감정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영화 속 로키는 누구보다 여리고 정이 많고 따뜻했습니다. 바위처럼 단단하지만 누구보다 여리고 정이 많았던 악성제고 암준님 교메이와 바위 타입 관장이지만 포켓몬을 돕는 포켓몬 브리더라는 꿈을 가지고 늘 밥을 해준 밥셔틀 웅이, 희귀한 돌을 수집하며 멍하고 둔해 보이지만 순박하고 계산이 없어 따뜻해 보이는 맹구. 돌은 차가운 무기물이지만 이처럼 창작물에서 단단하게 뒷받침을 해주며 받아준다는 따뜻한 인간 존재의 온도를 느낄 수 있는 요소로 그려지기에 차가운 돌처럼 보이지만 연인을 그리워하며 망설임 없이 자신을 희생하며 그레이스를 살리려고 한 로키는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인간이 낼 수 있는 따뜻한 감정의 총합, 사랑, 우정, 연민, 헌신, 인류애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휴머니즘 장치이며 비인간적인 외형으로 휴머니즘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효과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차갑게 보이는 존재가 누구보다 따뜻한 인간과 같고 이런 관계 하나가 사람을 히어로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인류의 이상적인 형태가 무엇일까요? 전 로키가 교보자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한 희생이나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며 기다려주는 태도가 있었잖아요.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인해 헤이멜리오 탑승 예정이었던 전문가들이 폭사해서 스트라트는 급하게 그레이스를 설득, 강제하게 되는데 이때 그레이스가 생각할 시간 달라하자 3시간 정도를 주죠. 하지만 친구 로키는 그레이스가 생각 좀 해봐도 되냐는 질문을 하자 오래오래 생각해도 된다고 존중을 하며 묵묵히 기다려줍니다. 말로만 사랑, 인류의 평화를 외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 마치 돌처럼 묵묵하게 버텨주고 재촉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는 것, 어쩌면 그게 인류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예시로 우리가 타인에게 변화를 바라지만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로키와 그레이스는 원활히 소통한
됐지만 엄지척을 거꾸로 하는 건 달라지지 않았죠. 하지만 이건 서로 받아들였고 시그니처 포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인을 받아들여 보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저도 이거 못합니다. 만약 틀린 게 있어 상대방이 족같이 보여, 병신 같아 보인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이별은 필연적입니다. 어떻게 언제 이별하느냐, 왜 이별하느냐 차이일 뿐이죠. 그럼에도 외로워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며 사람은 절망합니다. 그레이스는 죽음이든 귀환이든 어떠한 형태로 로키와 본인이 가르치는 학생들과도 이별을 할 것입니다. 정해진 건 없지만 이별은 필연적이죠. 하지만 로키가 그래도 친구라고 다시 만날 수 있어, 잊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타자와의 관계에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묵묵히 기다려주고 그 관계의 프레임을 소중히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준다면 덜 외로우며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절망을 느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프로젝트 헤이멜리라는 영화는 관계가 어떻게 인간을 히어로로 만들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걸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이언 거슬링 배우는 프로젝트 헤이멜리 뉴욕 무대 인사에서 극장을 유지시키는 건 관객분들의 몫이 아니라 극장에서 볼 가치가 있다고 느낄 영화를 만드는 우리의 몫이라고 말했는데, 전 이 말도 같은 결이 아닐까 싶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선택지를 주며 기다려주는 마음의 휴머니즘을 말하는 거니까.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헤일멜리오에 갑자기 눈을 뜬 그레이스처럼 부조리한 세상에 우연히 내던지게 됩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게 필요하죠. 중요한 것들 중 하나는 타인이고요. 아스트로파지가 행성을 갉아먹지만 에너지원이 된 것처럼 나를 몰아버리는 것도 인간이지만 나를 지지해주는 것도 인간이다라는 양가적인 방향을 받아들여 조금은 낙관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준 게 없었다고 하지만 많은 것을 준 로키처럼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은 로키를 좋아하고 있죠. 그렇다면 로키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끌리는 것이 아닐까. 근데 이게 성립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내가 우선 기다려야 되고 그 기다리면 굉장히 족같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내가 기다린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잖아. 그거 자체를 인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또 상대방이 기다리는데 그걸 무시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성립이 되고 서로가 기다려주고 서로의 시간을 인정해 준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 휴머니즘이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건 유토피아야. 이건 성립이 될 수가 없어. 마치 마법과 같은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을 지향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로키의 휴머니즘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기다림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기다릴 때 젖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름답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죠. 양가적인 거야.